지금 포롱님이 이해하고 계신 게 셀체색의 반대 개념이 글레이징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 반대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 어차피 뭐 저도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에 올릴 영상도 만들 겸 한번 해볼까요? 포롱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글레이징으로 그려졌을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자, 확대해볼까요? 왼쪽은 이승희님 그림인데, 이승희님 그림은 어차피 작업 공정을 유튜브에 공유하시니까 글레이징 안 쓰는 건 안 아실 테고, 오른쪽은 제 학생 중에 아마추어 한 명이. 자, 누가 봐도 사람들이 뭐 왼쪽이 글레이징 아니냐 뭐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뭐 오른쪽이에요. 셀시과 글레이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셀체색의 반대 개념이 글레이징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양감의 밀도라는 개념이 있고 선화의 강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화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양감의 밀도를 떨어뜨립니다. 여기에는 뭐 나루토 같은 만화도 있고, 혹은 선화들이 남는 그림들, 양감의 밀도는 떨어지는 그림들, 뭐 그랑블루 판타지, 자, 이런 그림들 볼 수 있고요. 자, 선화의 강도랑 양감의 밀도를 같이 가져가면 그림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선화의 강도가 떨어지고 양감의 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림의 덩어리도 없고 선화도 없으니까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그림을 골라야 되는데, 스타일을. 자, 대표적으로 양감의 밀도가 끝까지 올라가고 선화의 강도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림에는 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려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그림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무지하게 그리기 어렵습니다. 난이도 최상. 왜일까라고 말하면 선화에 기대지 않고 양감만으로 그림을 완성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선화를 높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림이 좀 쉬워집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 이것처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롤 일러스트를 갖고 옵니다. 선화가 안 남고, 그쵸? 양감만으로 형태가 잡히는 겁니다. 마치 3D 렌더링처럼. 이해하셨죠? 우리가 겨울왕국처럼 그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겨울왕국처럼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글레이징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한. 그리고 아까 제 학생 그림 봐서 알겠지만 이걸 할 때도 솔직히 써도 상관없습니다. 글레이징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랑. 자, 글레이징은 뭐냐라고 하면, 자, 아까 말했던, 자, 셀체색 있었죠? 그 다음에 글레이징 있습니다. 자, 셀체색은 명암과 색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글레이징은 명암과 색채를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점이 뭐가 있을까? 시간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당연히 공정이 2개니까 시간은 늘어나죠. 자, 난이도로 따집시다. 명암과 색책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거는 수학을 영어로 듣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왼손으로 북치고 오른손으로 장구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는 분들이 있죠. 왜? 어떻게? 훈련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제 학생 중에 한 명, 이 학생은 스케치는 곧잘 하는데 명암이랑 색채를 한꺼번에 붙이면은 실력이 확 죽어버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스케치는 곧잘 합니다. 근데 명암과 색채를 붙여버리면은 퀄리티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명암이 일단 형태적으로 명암이 틀리거나 이러면 이제 덩어리가 깨지니까 그림이 안 나오죠. 아니면은 명암이 맞을 때는 자기가 바라는 발색이 안 나온다. 깨끗한 발색, 캐주얼한 그런 깨끗한 발색을 내고 싶은데 안 나온다.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해법으로 내놓은 게 저렇게 분리시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글레이징이라고 하면 우중충하고 탁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기 편합니다. 아니면 뭐 그림이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아닙니다. 그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 자, 제 그림에서도 자, 구분해 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그림 중에 글레이징은 어느 그림일까요? 셀체색은 어느 그림일까요? 아, 이번에 맞추셨네요. 글레이징은 왼쪽, 오른쪽은 셀체색입니다. 자, 근데 결과물로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모르겠죠? 자, 보통 프로들이 글레이징을 그릴 때 일부러 조금 무겁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들 그릴 때 좀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는 글레이징으로 그렸어요. 근데 확 티가 나죠? 뭐 누구나 글레이징을 그렸다라고. 왜냐하면 명암과 색채를 쪼개 놓으니까 밀도가 더 올라가 보이는 겁니다. 네, 이것도 글레이징으로 그렸습니다. 책 보면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 글레이징으로 그렸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프로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걸 왜 글레이징으로 그렸어? 왜냐면 형태가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글레이징을 굳이 쓸 필요 없거든요. 명암과 색채를 나눠가지고 시간을 굳이 버릴 필요 없거든요. 뭐 이렇게 단순하거나 이럴 때는 굳이 글레이징이라는 작업 프로세스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형태가 단순하고 시간 이게 뭐 단순하게 생겼는데 뭐하러 형태와 명암을 나눕니까? 아, 명암과 색채를 나눕니까? 그래서 글레이징에 대한 깊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글레이징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애초에 채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뚱딴지 같은데 흑백으로만 그리시고, 그러니까 소묘를 하란 말이에요. 소묘. 흑백으로만 그리시고 그게 안정화되면 그때 돼서야 글레이징을 쓰시든 아니면 면채색, 그러니까 셀채색을 하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치기라고 하는 스케치 방법이 있죠. 근데 아마추어한테는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케치가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면으로 스케치를 치고 있으니까 스케치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셀체색을 하려고 할 때 셀체색이 틀리는 이유가 소묘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명암이 다 틀려버리니까 소묘를 좀 늘려갖고 흑백으로 명암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이런 것만 좀 잘 캐치하고 연습해 두시면은 나중에 셀체색을 하든 글레이징을 하든 면체색을 이렇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지겨워하죠. 빨리 완성하고 싶고 자기 그림 보여주고 싶고 하는 제 조언은 조언일 뿐이고 정답은 아닙니다.